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며칠 전 윤선생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신 고객님의 요청에 개인간직거래 중개인 역할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개인간직거래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과정부터 차량 인수, 명의 변경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 그대로 따라하면 개인간직거래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차량이 선정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자동차 정보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차량을 보러 갔을 때 고지받았던 내용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기본적으로 차량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약 매도인분이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차량 연식을 확인하면 되고,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지 않은 정보인 자동차의 등급, 사고 유무, 현재 수리해야 하는 부분, 소모품 교환 상태 등을 전달받으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으면 매도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전달받았던 자동차 등록증을 토대로 자동차 원부조회와 보험 이력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부조회와 보험 이력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인이 없더라도 자동차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자동차 원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렌트나 영업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압류와 저당 건수, 구조 변경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은 타인에게 명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와 저당을 해지한 후에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 유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때 차량 대금 결제 방식이 달라지니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조회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고, 용도 변경, 소유자 변경 횟수, 차량 번호 변경, 전손, 침수, 도난 이력, 내차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이력 조회에서 내차 피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원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이력 조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내차 피해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도 자동차 보험 이력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이력이 있다면 매도인분에게 어떤 사고였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도 자동차 보험 이력이 있을 수 있듯, 사고 차량이지만 보험 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 보험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실차 확인할 때 사고 유무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정보와 서류를 모두 체크하였으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차 개인간직 거래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차량 인수 후에 문제 생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발 계약서는 꼭 작성해 주세요.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토대로 차량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이 약속했던 거래 대금을 기록해주고, 자동차 소유주와 동일한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간혹가다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게 아닌 제3자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차 사기의 80% 이상이 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중에 법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대금을 입금할 때는 꼭 자동차 소유주와 통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약 부분에 자동차 정보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수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자동차 정보를 계약서에 모두 남겨놓아야 합니다. 윤 선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매수인이 보험 이력과 원부 조회를 통해 용도 변경과 구조 변경 내역을 확인했다는 내용, 이후에 계약은 언제 진행할지를 특약 부분에 모두 넣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중고차 개인직 거래 중개한 차량은 압류와 저당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때 차량 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입금하면 됐는데요. 만약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이라면 압류와 저당은 매도인이 먼저 해결한 후 대금을 받을 것인지, 혹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압류와 저당을 해결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꼭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압류와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차량 대금의 전액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은 압류와 저당은 매수인이 푸는 조건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결국에 법적 공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계약서 작성은 완료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계약서 내용을 동의하였으면 차량 계약 날짜와 장소를 정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매도인은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보조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의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입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등록할 사람의 정보를 미리 받아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 이체를 위한 준비와 차량 인수 전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윤 선생이 매수인분에게 보험 다이렉트 링크를 보내드렸고 차량 계약 진행하는 날 오전에 보험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시 보험은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계약은 평일 저녁 9시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윤 선생이 차량 계약의 모든 부분을 중개하는 계약이었기에 시간에 맞춰 계약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저녁 9시 계약이었지만 조금 일찍 출발하여 8시 20분쯤 계약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약 장소에 도착하니 오늘 계약 진행할 차량이 보였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판금 도색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차량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천천히 확인하였더니 계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수인분과 매도인분이 도착하였고 매수인분에게 차량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계약 진행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았던 계약서에 매수인 매도인분이 모두 사인하였고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인수까지 완료되었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명의 변경입니다. 이번 계약은 매수인 매도인분이 명의 변경까지 윤 선생에게 모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윤 선생이 받아와 명의 변경 대행까지 깔끔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만약 개인간직거래 대리인 없이 직접 하신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두 분이 함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두 분 중 한 분만 방문하여 명의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중 한 분만 방문하여 명의 변경할 때는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전 문의를 통해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의 변경까지 깔끔하게 개인간직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윤 선생이 진행한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 개인간직거래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간직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윤 선생에게 중개인 역할을 맡겨주세요. 계약하기 전 서류 점검, 계약서 작성, 차량 점검, 출고, 이전 등록까지 윤 선생이 모두 도와드릴 수 있으며 수수료는 차량 대금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간직거래하는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